자, 이번 강의에서는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투자하면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긴 해야 하지만 위험이 있는 투자를 우리 투자자들의 기본 성향으로 살펴본다면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라는 것 자체가 그 위험에 대처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폭넓은 스펙트럼, 누구는 그래도 그나마 위험을 더 좋아할 수는 있고 누구는 진짜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러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한번 몰아서 설명해보자는 게 이번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위험에 대한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피형이라는 것과 중립형이라는 것과 추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로 갈라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베이스로 나오는 태도가 위험 회피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 성향이라는 게 그렇죠. 가령 수익이 동일하다? 그러면 가급적 위험이 낮은 투자를 선호합니다. 위험이 있는 쪽으로는 안 가려는 기본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걸 회피적 성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위험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론에서 투자자의 기본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험을 싫어하긴 하지만 그 회피 정도에 따라 차이는 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거를 회피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를 보수적, 두 번째를 공격적이라고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는 회피형을 깔고 가는 건데요. 그 형태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보수적이라는 사람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험이 좋다, 싫다? 아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회피형인데 이 회피형이라는 게 보수적, 특히나 이 보수적 쪽으로 가면은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험을 어떻게 싫어한다? 극혐하는 거죠. 극도로 싫어합니다. 극도로 싫어하는 걸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적이라는 거는 위험이 좋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 카테고리가 회피형이니까 위험 싫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위험이 있어도 그냥 어느 정도는 감당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를 공격적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좋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험은 싫은데 어느 정도 내가 감수할게. 그렇다면 보수적보다는 위험을 상대적으로 덜 싫어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피형은 보수 공격으로 나누고 그 회피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 결국 시험에서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그럼 두 명에게 동일한 위험을 준다는 거예요. 보수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5% 위험이 딱 간다. 그럼 누가 더 많은 요구 수익률을 요구할까요? 결론은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요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더 어떻다? 높게 형성되고 공격적인 사람들은 어느 정도를 받아들인다니까, 감당을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사람들의 요구 수익률 수준이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회피도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갈라진다는 사실, 그게 회피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립형입니다.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에요. 중립이라는 건 우리 개론에서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투자 의사 결정할 때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고 온리 계산기를 두들겨서 여기에 의존하는 거죠. 기대 수익률. 위험 중립형이니까 위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을.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탁 나왔으면 그것이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면 투자하는 건데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럽니까? 그렇죠? 인간의 기본 형태는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지만 로버트처럼 이렇게 수치에 의존하는 사람들, 걔를 중립형으로 보는 거죠. 세 번째 투자자를 위험 추구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비로소 좋아요가 나오는 거예요. 나 위험 즐긴다 이거. 나 고위험 고수익 추구하면서 투자한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잖아요. 나 위험 좋은데? 나 고위험 고수익 투자 환장하는데? 그쵸?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이러한 투자 안에만 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금 같은 거 잘 안 하고 인생 한 방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위험이 큰 쪽으로만 가서 투자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것 또한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회피형인데 회피적 성향은 보수와 공격으로 나눠진다. 이제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해야겠죠. 그게 이제 이 태도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위험과 수익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는 이제 두 개를 놓고 투자를 선택하는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테마 67번 내려온 거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는 투자 안의 선택 기본 논리입니다.
근데 용어 자체가 쉽지가 않네요. 평균, 분산 그러니까 저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 평균이라는 게 앞에 등장했을 때는 수익률, 그리고 분산이라는 게 위험을 의미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이라는 건 우리가 투자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뭘 본다? 수익과 위험을 본다는 아주 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평균 자체 뜻을 이해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평균은 이제부터 수익률이라는 대명사고 분산은 이제부터 위험이라는 놈의 대명사로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 분산 지배원리라는 것은 수익과 위험을 보고 투자안을 초이스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본 논리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게 투자안의 수익률은 어떨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은 투자안이고 위험은 낮을수록 좋죠. 이걸 누가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얘를 이제 단어를 바꿔서 알아야 되는데 결국 요 말이에요. 평균이 같으면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 내가. 평균이 같으면. 이 말이 수익이 같다는 뜻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분산이라는 위험은 무조건 어떤 거? 낮은 게 좋죠. 그래서 분산이 낮은 걸 고르는 걸 지배원리라고 합니다. 자, 얘기 바꿀 수 있죠? 이번에 뭐가 같아요? 분산이 같으면 이라는 문장을 보셨으면 아, 위험이 똑같구나, 두 개가. 그러면 수익이 어떤 거? 높은 걸 보는데 그게 바로 평균이 높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은 낮을수록 좋고 평균은 높을수록 좋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기본 지배 원리라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요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투자안을 선택을 할 겁니다. 여기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기본 지배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성립시키려면 이 평균과 분산 중에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비교할 건데 우리가 이 네 개를 다 절대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 좋은 투자안이 선택이 되는데 그 논리를 보여드릴게요. A와 B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A, B는 같은 게 있네요. 5%, 5%. 뭐가 같은 거예요? 수익률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중에 뭐가 유리할까? 위험이 어떤 거예요? 낮은 걸 고르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수익이라면 위험이 낮은 A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B는요 절대로 선택될 수 없는 투자안이죠. 이때 우리가 A가 B를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C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보시면 A가 5%, C가 7%니까 C 쪽이 수익이 높죠. 근데 위험도 2%, 3%, 2%, 5% 그러니까 C 쪽은 수익도 높지만 위험도 높잖아요. 그럼 A와 C는 서로 지배 원리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자, 성립시키려면 하나는 같아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C, D. 이게 지금 5%, 5% 보면 밑에 뭐가 같죠? 위험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은 어떤 거? 큰 거 골라야죠. 그래서 D가 선택되고 C가 자연 탈락되는 거예요. 이때 D가 C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훌륭한 투자안은 A 아니면 D인데 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방법의 한계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수익과 위험이 서로 다른 투자안이 있으면 이거는 선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결론은 납니다. 맨 밑에 6번인가요? 그쪽 아래쪽에 들어가 있죠? 만약에 본인 성향이 보수적이라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A 쪽으로 가는 거고 공격적이면 D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즉 최종 투자안의 선택은 역시나 본인의 성향을 드러내시면 된다. 이걸 지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A와 D. 자, 아시겠죠? 얘기를 조금 더 펼쳐볼까요? 다음 장 넘어오시면 다음 장이 이제 효율적 투자 대안 및 투자 전선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사례를 하나 더 놓고 지금 했던 걸 한 번 더 해볼게요. A, B, C, D, E가 있는데 이 중에 투자안이 뭐가 선택이 될까요? 자, 또는 이 중에 뭐를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될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세요. 동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나 같으면 여기에는 죽어도 투자 안 한다 하는 거 하나만 골라보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띡띡띡띡띡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적용시킬 건데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평균을 보시면 평균이 2, 3, 5, 6, 8 점점 수익이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죠. 그렇죠? 같은 게 없네. 분산을 한번 볼까요? 2, 3, 3, 4, 6 같은 게 있죠. 즉 B와 C는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두 놈은 분명히 지배 원리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같으니까 평균이 어떤 거? 높은 걸 고르시면 돼요. 즉 C가 누구를 지배해버려요? B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근데 A, C, D, E는 냈다 선택이 돼야 됩니다. 수익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위험도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그쵸?
그랬을 때 살아남은 투자안이 뭐냐면 A, C, D, E가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을 4개를 묶어서 효율적 투자 대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로축은 위험이에요. 세로축은 뭐다? 수익이고. 그래서 이 표를 갖다가 이 그림에 그대로 그려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수익 2%, 위험 2%니까 2% 하면은 요 점이 A점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림. B는 위험 3에 수익 3이니까 3, 3 찍히겠죠. 이렇게. B. 근데 C는 위험은 3% 동일한데 수익이 위로 치고 올라가요. 5%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D와 E를 찍으면 이렇게 찍히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도 드러나지만 B와 C를 보시면 동일선상이 있지 않습니까? 수직선상에. 이 얘기는 위험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수익이 높다? C가 수익이 높으니까 우리는 B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C가 B를 지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놈들은 다 살아남게 돼 있죠. A, C, D, E 다 살아남는 거예요. 이 4가지를 효율적 투자 대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투자안이 5개만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현실의 투자안들을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우상향하는 곡선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 곡선을 효율적 뭐라고 하냐면 투자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선이란 뜻은 전체 연결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얘를 영어로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이 프론티어라는 건 경계점이라는 뜻입니다. 경계. 자, 보시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선의 의미 부여를 할 거예요, 이제. 이 선은 주어진 위험 수준에서, 즉 동일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 수준에서는 최고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효율적 투자 전선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가 확실해야 돼요. 위험이 3%라면 최대 수익점은 5%밖에 못 간다는 얘기죠. 자, 다시. 그럼 만약에 현실에서 위험이 3%인데 수익이 6% 나는 요 투자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친 거. 3에서 6%까지 먹을 수 있는 게 있겠냐고요. 이게 만약에 있다면 선이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자,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 위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 그럼 이 선은 수익의 경계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프론티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효율적 투자 전선 프론티어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그럼 6%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위험을 더 감수하셔서 D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의 모양이 쭉 우상향으로 올라갑니다. 우상향이라는 얘기는 결국 가로축에 있는 위험과 세로축에 있는 수익이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A, C, D, E 이 4개의 투자안들로 연결한 선입니다. 그리고 저 전선 위의 투자안들은 서로 지배할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림 옆에 지문 정리 좀 해볼까요? 1번. 투자한 C가 B를 지배한다. 왜? 동일 위험에서 C의 수익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2번. 지배 원리에 살아남은 4가지 투자한 A, C, D를 묶어서 뭐라고 하자? 효율적 투자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효율적 투자 대안들을 쭉 연결한 선을 전체 연결선이라고 부르자는 얘기예요. 이 전선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위험에서 어떤 수익이요? 최고의 수익을 거두는 선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 위로는 수익을 뚫고 올라갈 수 없다는 경계점, 프론티어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효율적 투자 전선의 모양을 물어볼 수도 있죠. 자, 모양은 무슨 모양이다? 우상향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 자체, 이 선을 놓고 봤을 때 A, C, D E 중에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각 위험에서 최고점들을 연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A를 선택해도 좋고 E를 선택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선을 갖다가 각 체급별 챔피언들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A는 라이트급 챔피언, E는 헤비급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싸우질 않는 거예요.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데 하나를 고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성향을 드러내시면 돼요. 보수적이면 이쪽, 공격적이면 이쪽을 가면 되는 거예요. 혹은 돈이 많으시면요. 4명이 다 챔피언이거든? 그러면 A 플러스 C 플러스 D 하면서 투자해도 돼요.
얘를 묶어서 이렇게 투자해도 된다고요. 바로 그것이 포트폴리오다. 분산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효율적 투자 전선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말 나온 김에 이 포트폴리오 이론 한번 넘어갈까요? 바로 69번. 투자에서는 포트폴리오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론적 내용도 많지만 이 기초 입문 단계에서는 제가 개념만 몇 가지 살짝 잡아드릴게요.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뭔지 다 아시죠? 포트폴리오 들어보셨을 텐데 포트폴리오는 정확히 말하면 투자 대안의 집합, 이 집합체를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돈 조금, 예금에 조금, 주식에 조금 넣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묶어서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즉 포트폴리오 투자를 한다는 건 분산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왜 하죠? 분산 투자? 이 다양한 분산 투자 조합을 짜는 건데 이걸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의 몰빵, 하나에 올인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나눠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나누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자산으로서 이 위험을 서로 제거시키는, 이 퉁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 상쇄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게 분산 투자의 목적이죠. 결국에는 위험 제거 목적이 분산 투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위험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는. 그래서 제가 위험 설명을 할 건데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서 좀 암기하실 게 나옵니다. 이 포트폴리오 위험을 두 가지로 보거든요. 결국 이 총 위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무슨 위험과?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체계 플러스 비계 이러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정리할 것 좀 봅시다. 이 투자 위험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체계적 위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내가 포트폴리오를 부동산에 짜고 주식에 짜고 펀드로 짰습니다. 세 가지로. 그럼 세 개로 분산 투자한 건데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 포트폴리오가 운용되는 이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험을 끼치는 요인들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시장 어디요? 전체.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분산 투자를 잘해도 말이죠. 우리가 제거할 거나 피할 수 없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 높아지는 거, 인플레 오는 거, 경기 불황 오는 거. 아니, 포트폴리오를 잘 짜더라도 나만 호황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위험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결론이자 포인트는 바로 이러한 위험들은요. 개인의 노력으로는 제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체계적 위험은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뭐 종류들이 있죠. 여기에 금리나 물가 상승이나 경기 변동 따위가 있는데 뭐 전쟁이나 재해 이런 것도 체계적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포트폴리오로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자, 바로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그걸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감당하시라고요. 체계적 위험은 안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이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본인의 요구 수익률을 높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분산 투자하는 목적이 없는데? 아니죠. 체계적 위험은 그냥 인정하시되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자, 그걸 뭐라고 한다? 비체계적 위험, 즉 비계라고 부릅니다. 제가 비계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럼 얘는 뭐냐면 이게 개별 자산에만 영향을 주는 위험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주식 펀드가 있는데 주식에만 위험이 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셋 중에 하나에만. 물론 모든 위험이 완벽히 완벽히 끊어져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도 성격상 주식에만 아주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나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주식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산 투자를 해놨으면 주식 떨어질 때 부동산 쪽에서 수익을 높이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퉁 쳐서 위험을 상쇄시킨 다음에 펀드에서 돈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체계적 위험은 뭐냐면 분산 투자를 통해서 다른 투자 자산으로 퉁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거하는 건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보다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계는 제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자, 결국엔 결론적으로 특징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얘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오직 뭐만? 비계만 제거할 수 있다. 아마 이게 시험에 나오는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은 끌어안고 투자하시고 비계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포트폴리오 이론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내용이 이제 투자론 전반부 내용이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투자 분석 파트, 투자론 후반부 내용인데 다음 강의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뒷부분 이제 입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